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으로 거래관계를 하면 아주 좋은 거죠. 뭔가를 거래할 때는 그만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주고 그만큼에 관련되어 있는 걸 받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이에는 이 거래관계할 때 관련되어 있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대등한, 동등한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거래관계에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것이 어떠한 특정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관계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어딘지 모르게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한 거에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대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피해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갈지 하는 이런 피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피해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힘들어졌어. 힘들어진 만큼 너도 힘들어야 돼. 그만큼 힘들어야 되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너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그만큼의 이런 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결국은 피해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피해 심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냐면 가해 심리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래서 피해 심리와 가해 심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피해 심리와 가해 심리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사실 거래관계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 참 좋은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해 심리, 가해 심리와 같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거래처럼 이렇게 동등하게 하면서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이런 개념이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 또는 문제를 유발돼서 내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졌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가게 되면 그 입은 만큼 가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입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의 크기만큼 가해의 크기로 비슷해지게 되면 내 자신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래야 내가 준 만큼 내가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족을 느낀다. 우리가 보통 보면 후련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후련. 이제 좀 살 것 같아. 아, 이제 좀 내가 할 걸 다 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거는 피해의 크기만큼 그만큼 가해를 해서 그 상대방이 똑같이 이 크기만큼 피해를, 가해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대도 그만큼 피해를 입는 거고 나도 그만큼 피해를 이미 입은 거고, 즉 피해와 가해에 관련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는 맞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유는 피해받은 크기가 마이너스 100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 1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해를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넘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엄격히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그만큼만 가해를 해야지, 나는 마이너스 100만큼의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1000만큼 피해를 입히면 뭐가 돼요? 1000만큼 그러면 이 상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 900에 피해를 입은 게 돼버려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여기다 또 붙여가지고, 왜 후련하려고 그러면은 또 붙여가지고 또 가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 붙이면은 또 마이너스 13,000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피해 심리, 가해 심리가 상존하게 되다 보면은 보복이 일상화되는, 복수가 일상화되는, 가해가 일상화되는, 피해를 입고 가해를 하고 피해를 입고 가해, 둘 다 똑같은 피해자면서 둘 다 똑같은 가해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두 사람 모두 다
피해 심리와 가해 심리가 공존이 되면서 뭘 만듭니까? 같이 무너지는 길이 가는 이유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이 갖고 있는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최소한 내가 뭔가 피해를 입고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뭐 한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 이게 매우 커요. 이 크기만큼 상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이 크기만큼이 매우 중요하거든. 이거를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빼놓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만큼이야. 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 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누가 느끼는 거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피해를 이만큼 입었으니 너도 이만큼 가해, 즉 너도 이만큼 피해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도 그만큼 피해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입은 크기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느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 또 다시 가해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가 됩니까? 보복하려고 들고 계속 뭔가를 따지게 되고 억울해. 한쪽이 후련해지면 한쪽은 억울해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뭔가 억울한 거를 또 풀으려면 또 거기서는 또 후련함을 느끼면 또 한쪽이 또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얼마만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과연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크기, 이 크기가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너에게 어떻게 너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 크기만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크기가 단순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던, 너가 피해를 입었던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인간이 인생을 제일 먼저 가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몸, 마음,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나에게 의미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도 같은 이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적관계가 있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안정을 느끼고 내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목적관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같이 소유한 건데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어떤 특정한 게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에 발생됐던 원인이 너 때문이야로 가게 되는, 내가 생각할 땐 너 때문이야로 가게 되거든. 그때 만들어지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 자신이 몸과 마음과 성에 어떤 것을 피해를 입었느냐, 얼마만큼을. 자, 인간관계에서 의미, 가족, 목적관계 이쪽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이제 다 산출을 해야 되겠죠. 내 가치가 이거는 뭐를 잃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뭐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 잃은 거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피해를 이 크기를 산출합니다. 문제가 생긴 게 이 상대가 있는데 이 상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가 가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의미를 만약에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러면 상대에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을 또 심각하게 만들어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크기를 산출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너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눈에는 눈, 이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를 산출하는 부분, 어떤 크기냐를 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 내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누가 느끼는 거냐?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상대는, 예를 들어서 상대는 내가 그냥 장난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상대는 이걸로 인해서, 가치에서 돈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과연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만 가져갈 거냐? 망가진 것까지도 다 가져갈 거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다. 그래서 내 자신이 느끼는 거거든요. 뭐를? 피해에 관련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 그대로 니도 느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딸라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내 느낌과 연결이 됐다 해서 무조건 상대에게로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문제, 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얼떨결에 상대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상대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잘못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내 잘못이냐 상대 잘못이었느냐 이 관련되는 내용도 최소한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내 자신이 잘못되었는 거냐 상대가 진짜 잘못한 거냐,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내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거냐, 인간관계에 피해를 입은 거냐, 가치에 피해를 입은 거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피해를 입었느냐, 그래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맞도록 내가, 왜 거기에 맞도록 해야만 되는데 이게 불분명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복수의 악순환, 즉 피해와 가해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한 번은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복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해를 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해.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보복하게 되고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작은 피해, 남들이 볼 때는 작은 피해예요. 마이너스 100밖에 안 되는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로 느껴지게 되니까 그래? 내가 느낄 때는 마이너스 1000으로 느껴졌어. 그렇게 돼서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1000에 가해를 해버리게 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900에 피해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면서 악순환, 즉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사회구조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상대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지 말고 그러면 좀 슬기롭고 조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만든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만든 게 법과 질서예요. 순리대로 가자. 최소한 이것을 기준에다 두고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얼마만큼의 너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피해가 더 많이 양산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법과 질서 안에서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질서가 이거 동등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력화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력화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 안 돼. 법으로는 안 돼. 그러면 더 억울해져.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사회가 됐든 붕괴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최소한 다 알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얘기해. 미리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피해 입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피해 입을 만한 것을 미리 가해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갈 것 같으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를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내가 아예 가해를 해버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니들이 알아서 방어해라. 이렇게 가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잘못은 내가 해놓고 잘못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면 분명히 상대방이 분명히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뭐를 합니까? 내가 잘못을 해놓고
상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이런 말은 뭘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해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피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피해를 입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은 그 가해했던 사람들이, 큰일 나겠다.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내가 한번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가해를 하면서 사는 게 현명하게 사는 길이 돼버려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가냐면,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내가 피해당한다 라는 게 들어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그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막 갈 것 같아. 조금 움직임이 보여. 딱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조차도 못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뭘로 갑니까? 피해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해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지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놓고 반성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몰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반성 몰라. 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성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너 때문이야. 요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정당화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진짜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반성 일도 없고 자기 자신이 나는 당연한 거야. 너가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들이 난리 납니다. 너의 잘못에 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에 관련된. 나는 10만큼 잘못했어. 너가 마이너스 100만큼 잘못. 이거 잘못한 거 맞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때는 요만큼 했으니까 나 때는 요만큼 해도 괜찮아라는 논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과거의 상대의 잘못에 관련되는 걸 계속 파고듭니다. 반성을 할 이유도 없고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가정에서 이렇게 놓고 봐도 부부간에 관련되는 거, 부모 자식 간에 관련되는 부분만 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생기고는, 그래도 내 어머니 아버지보단 내가 그나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10대를 때렸지만 나는 너 5대밖에 안 때렸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면 이 피해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피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가해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피해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가해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일단 다 파괴하자. 누구만? 나만 살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포장을 했던, 뭐를 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가해 심리, 피해 심리 있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법과 질서,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하려고 들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려고 들질 않습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피해 심리보다는 훨씬 강한 게 가해 심리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쓰는 사람들은 가해 심리입니다. 가정에서도 흔히 존재합니다. 흔히.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서 뭐를 하냐. 내가 잘못해서 지금 가정이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 라는 말을 써. 그 가해 심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너 때문에 잘못된 거지.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돼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뭐를 여기다 무조건 넣어보세요. 위해서 뭐뭐를 위하는데
뭐뭐를 위해서,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뭐를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해요. 뭐뭐를 위해서. 여긴 뭐가 됩니까? 한번 여기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를 가냐?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뭐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뭐뭐를 파괴하는 게 돼버려요. 피해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라고 말로만 하면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면 뭐뭐를 위해서 자기에게 뭐뭐라는 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뭐를 합니까? 내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뭐뭐를 파괴해요. 이걸 가정에다 때려 넣어봐도 상관없어요. 가정에. 그래서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은 지금 파괴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기본 심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심리이기 때문에 뭐를 가냐? 이 가정이잖아요. 내 이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나만 좋으려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 이걸 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여기에다 땡땡에다가 뭐든 넣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해 심리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흔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흔히.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기본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법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걸 넘어갔고.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과 질서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데 가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있네. 법과 질서 관심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 즉 가해 심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심리라는 게, 이게 거래 관계가 아니고 피해와 가해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 때 어떤 사람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심리를 갖고 자기를 완전히 합리화시켜 놓고 완전히 그걸로 몰고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파괴되겠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맞대응했다가는 우리가 지금 파괴돼 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걸 회복을 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물론 법과 질서의 이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해서 나를 안정합니다. 안정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만들어서 기본 베이스 준비를 내 자신이 건강하게 나름대로 보복의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내 자신을 회복을 해 놓습니다. 회복을 해 놓고 이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이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입었던 그 상대방이 스스로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한 번은 주자. 기회는 주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런데도 아니다. 내는 안정돼 있고 이렇게 회복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잘못한 거를 이 관련되는 부분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관계를 끊는 것만이에요. 끊으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더 큰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피해를 예방을, 처음에는 마이너스 10만큼의 피해였지만 내가 뭔가 대응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으로 느끼게 되면 역으로 더 큰 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내가 마이너스 100의 크기만, 일단은 나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놓자. 그 이유는 간단해. 나의 피해를 나와, 그 다음에 내와 함께 가고 있는 인간관계와 내가 같이 있는 것, 더 큰 거를 잃지 않으려면 일단 나를 먼저 보호를 해놓은, 더 큰 걸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해에 관련된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스스로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하려고 들고 보상을 하려고 들고 이렇게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그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함께 가지만 그게 아니다? 그럼 관계를 끊으면 돼요. 관계를 끊으면 돼요. 이 관계 자체를.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끊는 거는 괜찮지만 스스로가 이게 만들어가고 이럴 때 결국 뭐를 합니까? 대화라는 게 필요한 거고 같이 함께 가. 일단은 내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가해 심리, 피해 심리를 갖고 있지 않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들고 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뭔가 잘못됐었구나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럴 때는 관계를 끊으면 그만입니다. 관계를. 그러면 최소한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조직이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선은 나부터 먼저 가해 피해에 관련되는 심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뭐를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내가 돌변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정말로 크게는 이 사회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가해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